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리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상가 계약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 체크리스트들, 계약서 작성 전에 조금 요것들은 챙겨봐라 하고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 가능한 상가 업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체크리스트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창업자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휴게 음식점, 그 업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상가를 구할 때 챙겨야 되는지, 서류들을 준비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은 휴게 음식점 하면 어떤 업종들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커피라든지 음료, 그리고 주스 등의 음료를 이제 판매를 하는, 취급을 하는 카페가 있겠고요. 또 샌드위치라든지 햄버거를 판매하거나 떡볶이, 튀김, 이런 이제 분식류를 취급하는 그런 음식점들도 휴게 음식점에 속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영업 형태 외에도 다양한 음식물을 취급을 하시면서 조리를 하거나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다양한 영업 형태가 들어가는데, 휴게 음식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 업종이랑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는데, 구분되는, 가장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항은 주류 판매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 영업 형태는 휴게 음식점에 속합니다. 일단 법 규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으로 이제 규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식품접객업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이게 어떤 사항들이 규제가 되고 어떤 사항들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서 건축법 시행령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건축법 시행령을 검색을 해보시면 좌측에 이제 법령 시행이 된 날짜랑 이제 개정된 날짜들이 적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021년도에 시행되는 것도 있고 2020년 3월 3일이면은 현재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본문 요 플러스 단추를 클릭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건축법 관련된 법안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반인분들이 사실 일일이 검색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물이 건축 2장에 있는 14조 용도 변경,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항들은 참고 사항으로 조금 들으시면 도움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군에 속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시작해서 산업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지표 시설군, 이렇게 쭉 해서 9번 그 밖의 시설군까지 9개로 이제 시설군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시려고 하는 상권이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 건물들은 이쪽에 보시면 7번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게 음식점을 운영을 한다거나 일반 음식점을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이 영업을 하시고 계신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건축물들이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시설군에 속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픈하려고 하는, 창업을 준비 중인 상가의 영업 형태와 이 시설군이 맞지 않으면은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주거업무 시설군에 보면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단독주택이 이렇게 몰려 있는 이제 단지 내에 보시면은 거기는 이제 주거 지역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하시려고 한다. 근데 건축물이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은 지금 8군 주거업무 시설군에 속하는데, 여러분들 그 카페 휴게 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에 속하거든요. 지금 7군, 그러니까 8군보다 높은 시설군에 속할 때에는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이런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영업 허가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영업이 가능한 상가 업종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나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도 일일이 체크를 하지 않는 이상 좀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창업을 계획하는 시점에 다다랐을 때 미리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건축물 관련된 건축법, 그리고 소방 관련된 소방법, 영업신고증 관련된 거,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관련된 이런 네 가지 사항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앞서 제가 건축물 용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축물 관련 건축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용도 변경에 관련된 사항들을 잠깐 짚어드렸었는데, 그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영업이 가능한 상가 업종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본인이 휴게 음식점을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해당 건물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있지 않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주택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 용도 변경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임대인분이나 공인중개사분께 미리 여쭤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지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반 건축물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상가 건물에 이제 임대인분께서 불법적으로 건물을 증축을 했다거나 위반 건축물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 구청에서 영업신고증 자체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물 외관을 통해서 현장에서 체크를 하실 수도 있지만, 건축물 대장을 정부24라는 이쪽에 보시면은 정부24라는 민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하거나 발급을 받아보면 그쪽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화조 용량이랑 정화조 청소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통 구청에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카페를 오픈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분명히 손님분들이 많이 오실 테고, 건물 상가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물 사용량이 증가될 것을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오수들을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환경위생과 구청에서 영업 허가를 내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초과되지는 않는지 사전에 미리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정화조 청소가 사전에 되어 있지 않다면 영업신고증 발급이 역시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분이나 기존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은 기존 임차인분께 정화조 청소가 되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 관련돼서 이제 행정처분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영업을 하시던 해당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 임차인분께서 불법적인 영업 형태로 인해서 관청에서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지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외관상으로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시점 이후에 행정처분이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1개월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2개월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도 구청 환경위생과에 전화를 해서 주소지를 체크를 하면은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이제 소방법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상가 건물을 1층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소방 관련해서는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 면적 이상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소방 관련된 이런 서류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하 면적 같은 경우에는 66제곱미터, 20평 정도 되는 면적, 그리고 지상 2층 이상으로 사용을 하실 때 100제곱미터니까 한 27평, 30평 정도 될 텐데요. 그 정도 면적 이상을 사용을 하시게 될 때에는 준비해야 될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라는 이제 소방 필증인데요. 소방시설 설계를 하고 소방시설을 이제 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설업체에 의뢰를 맡겨서 사실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이 무조건 당연히 발생이 되고요. 이 부분은 사전에 몰랐다라고 하면은 비용도 발생이 되고 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방 안전교육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지금 4시간 정도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은 소방 안전교육 이수증이 나오니까 이것도 발급을 받아 놓으셔야 되고 또한 화재보험도 의무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이제 3가지 서류가 준비가 되었을 때 안전하게 영업신고증을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사전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같은 이제 소방 필증 같은 경우에는 소방 설계를 받고 소방 시설을 하기 위해서 큰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꼼꼼히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건축물 관련된 건축법이라든지 소방 관련된 소방법들을 모두 다 챙기셨다고 하면은 이제 영업신고증을 이제 발급받으실 차례인데요.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상가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임차인이어서 신규로 발급을 받을 때랑 그렇지 않고 기존에 영업하던 곳을 인수를 받아서 영업신고증을 전달을 받는 영업자 지위 승계 업무를 보는 2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첫 번째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신규 임차인은 위생교육 수료증을 미리 받으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고요. 또 보건증을 준비를 하시고 신분증을 챙기셔서 지자체 환경위생과에 가서 영업신고증을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을 하시고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면허세랑 수수료를 납부를 하시면은 발급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영업자 지위승계 업무를 볼 때는 기존 임차인분과 신규로 들어오시는 신규 임차인분 2분이 동행을 하셔서 구청에 가셔야 되는데요. 신규 임차인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준비를 하시면 될 테고 기존 임차인분께서는 해당 영업장에 영업신고증을 지참을 하시고 또 신분증을 지참을 하셔서 2분이 동시에 업무를 보시면 구청 직원분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영업신고증이 이제 발급이 됐으면은 사실 거의 다 이제 업무는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죠. 세무서에 방문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방금 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챙기고 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신분증을 챙겨서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류들을 제출을 하시면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고 또 간이과세로 할지 일반과세로 할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이과세랑 일반과세 여부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세금을 좀 덜 낸다는 인식이 있어서 간이과세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데요. 초기 투자 자본이 뭐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다거나 할 때는 일반 과세자가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어서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분께 사전에 의뢰를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조금 딱딱하지만 뭐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 그리고 용도 변경에 관련된 좀 법적인 좀 사항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사실상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분명 난처하신 사항들도 발생을 될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문제없이 창업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